그림과 같은 송정 계통에 S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S점이죠. 여기가 고장점입니다. 자, 이것은 송정 계통인데 여기에서 삼상단락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삼상단락은 가장 큰 단락사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도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C도 보이고요. G도 보입니다. 그리고 A도 있고요. B도 있습니다. 그 다음 T1, T2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G라는 것은 발전기를 말하는 거고요. C라는 것은 조상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C라는 것은 조상기입니다. G라는 것은 발전기예요. 그 다음 T는 변압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특히 T 중에서 T2가 있어요. 얘는 1차와 2차와 3차가 있는 변압기죠. 이런 변압기는 무슨 변압기입니까? 삼권선 변압기라고 하죠. 조상기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진상전류를 공급하든지 지상전류를 공급해서 위상을 제어하는 거죠. 이 조상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은 몰라요. 일단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A와 B는 차단기입니다. 그림에서 A와 B는 차단기예요. 얘는 차단기. 무슨 차단기인지 모르고요.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11kV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의 전압이 11kV라는 얘기고요. 이 변압기는 154로 승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54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력 계통에 공급하는 건데 얘예요. 얘가 77kV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조상 설비는 얘는 11kV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차가 되고요. 여기가 2차가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가 단락이 된 거죠. 그리고 3차에 얘가 안정권선이라고 하죠. 보통 여기가 Y결선, 여기가 Y결선이면 여기가 델타 결선되는 3권선 변압기잖아요. 그 3차에 안정권선에 조상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Y결선이에요. 154고 Y결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삼상 삼선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주어졌냐면 잘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주어졌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도 주어졌죠. 얘네들이 전부 다 퍼센트 임피던스인데요. 다 플러스 값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 플러스 값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진상일까요? 지상일까요? 이 플러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을 의미하는 거죠. 다 늦은 역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값입니다. 늦은 역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 25%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이만큼일 때 25%라는 얘기죠. 10%라는 얘기고요. 송전선은 얘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용량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권선 변압기는 기준이 여기 기준에서 이만큼이에요. 원래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죠. 원래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죠. 25메가 기준으로 16%다. 다음에 10메가 기준으로 9.5%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차와 2차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고 얘는 2차와 3차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고 얘는 3차와 1차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얘네들의 1차, 2차, 3차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변압기가 1차에 대한 임피던스와 2차에 대한 임피던스와 3차에 대한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이걸 편의상 1차, 2차, 3차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원래 퍼센트 임피던스가 Z1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Z2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Z3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건 뭐예요? 1차와 2차가 아니에요. 1차와 2차가.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임피던스를 주어진 거예요. 얘가 얼마예요? 12%예요. 12%인데 기준이 얼마냐면
25메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2차와 3차 사이가 주어진 거죠. 요 사이에 변압기가 있는데 2차와 3차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얘가 얼마예요? 얘가 16%예요. 16%인데 얘도 25메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차와 1차 사이는 기준이 달라요. 얘는 9.5%인데 9.5%예요. 이렇게 됐는데 기준은 10메가 기준이죠. 10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게 뭘 해결해야 되냐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1차와 여기에 있는 2차, 3차, 2차와 3차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려면 일단은 기준 용량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준 용량을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자, 이때에 첫 번째 뭘 하라 그랬냐면 표에 주어진 변압기를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준 용량을 얼마로 환산하는 거예요? 표에 주어진 변압기 T2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 10메가로 환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25메가짜리를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10메가로 환산해야 돼요. 여기에 25메가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로 환산해야 된다? 10메가로 환산해야 되죠. 이것도 10메가로 환산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는 어차피 10메가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용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퍼센트 Z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퍼센트 Z는 용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용량이 줄어들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뀌는데요. 어떻게 해요? 25메가가 10메가로 줄어들면 그것에 따라 비례해서 12%도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얘기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5메가가 얼마로요? 10메가로 바뀌면 16%도 바뀔 것이다.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에 있는 12%는 4.8%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 16%는 6.4%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기준 용량이 그대로죠. 환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얘도 문제에서 환산하라 그랬으니까 10메가가 10메가가 돼가지고 9.5가 되면 그냥 9.5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10입니다. 얘가 기준이죠. 기준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10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환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일단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 용량으로 환산한다. 우리 이 문제는 기준 용량을 얼마로 본 거죠? 10메가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기준 용량이 10메가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문제는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1차, 2차, 3차를 구하래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1차와 2차 간, 2차와 3차 간, 3차와 1차 간이잖아요. 그것을 1차, 2차, 3차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Z1이 얼마고 Z2가 얼마고 Z3가 얼마가 되는가 그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은 공식을 알고 있느냐 공식을 모르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거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한 방법 기억하죠? 그래서 Z1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구할 거예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퍼센트 Z1은 2분의 1에다가 여기 1번과 근접한 것 이걸 더해주면 되죠. 1번과 근접한 것 9.5%하고 4.8%죠. 그러니까 9.5% 4.8% 더해주고요. 1번과 마주보는 요거
6.4%는 빼기 해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란 얘기죠. 이걸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죠? 3.95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식을 하나 세우면 돼요. 어떤 식을 세우냐면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요 사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1번과 2번 사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요 사이에 합성을 하면 이것과 이것을 더한 것이 4.8%죠. 그러니까 %Z1 더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4.8%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되죠? 이것과 이것 더하면.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요것과 요것을 더하면. %Z1과 %Z3를 더하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해주면 Z1이 2개, Z2가 2개, Z3가 2개가 돼요. 그래서 2배의 %Z1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얘는 다 더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죠? 다 더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Z1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공식이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게 만약에 생각이 나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생각이 나면 거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된 값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Z1 더하기 %Z2 더하기 %Z3는 얼마예요? 2분의 20.7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구했어요. 이렇게 식을 여기까지 만들어냈으면 이제 다 구했어요. 잘 보세요. Z1을 구한다 그러면 요거를 대입하면 되죠. 걔가 얼마입니까? 6.4죠. 그러니까 여기다 6.4를 대입하면 2분의 20.7에서 6.4를 빼주면 되죠. 요 얘기예요. 3.95 나오죠? 그러면 Z2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요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걸 계산하려면 1 더하기 3가 돼야 되겠죠? 1 더하기 3는 얼마입니까? 1 더하기 3는 여기 있네요. 9.5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2분의 27 빼기 얼마예요? 9.5. 그러면 2가 나오는 거죠. 3를 구할 때는요. 1 더하기 2잖아요. 1 더하기 2는 여기 있네요. 4.8. 그러니까 3는 2분의 27 빼기 4.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구해지는 거죠. 식을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식이 뭐 복잡하고 유도하는 게 어렵고 이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요런 변압기의 이런 등가 회로를 알고 요렇게만 식을 적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요런 식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가면서 Z1, Z2, Z3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풀이 방법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는 공식에다 집어넣지만 공식에다 안 넣고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공식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또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보세요. 세 번째 문제는 단락점에서 본 퍼센트 임피던스를 10메가 기준으로 구하세요. 그러니까 단락점에서 본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단락점이죠. 여기에서 본 임피던스 어디로 봐요? 전원측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임피던스 맵을 그리는 거예요.
임피던스 맵을 그리면 합성 임피던스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방금 구한 게 변압기 1차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변압기 2차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구했죠. 그리고 변압기 3차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구했죠.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조상기가 있네요. 조상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송전선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송전선이잖아요. 그럼 이 송전선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요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발전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3개 구했고요. 얘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얘는 기준 용량으로 구했잖아요. 기준 용량 얼마야? 10메가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맞습니까? 자, T2는 기준 용량으로 환산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송전선, 여기에 있는 이 변압기, 여기에 있는 이 발전기, 여기에 있는 이 조상기는 10메가로 환산한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10메가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T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T1이 되고요.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C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송전선이 됩니다. 자, 이게 임피던스 맵이거든요. 여기가 고장점이잖아요. 여기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C는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여기 있는 G도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C하고 G는 서로 연결된 걸로 봅니다. 전원을 연결된 걸로 보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얘와 그 다음 요 전체가 병렬이에요. 이렇게 병렬 연결된 게 어떤 게 병렬이라고요? 이렇게 연결된 이 송전선 쪽하고 이 조상설비 쪽이 병렬 연결이에요. 왜냐하면 C도 조상설비도 전원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전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원은 하나로 보고 여기와 여기 전원은 하나로 보고 여기서 병렬 연결, 거기에 얘 하나가 직렬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발전기는 얘는 50메가잖아요. 그 다음에 변압기도 50메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메가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송전선 10메가는 얘는 그냥 그대로네요. 8%는 10메가 기준 그대로 갑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환산했죠. 그리고 얘도 10메가 기준으로 15%예요. 그러니까 얘 15%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도 8%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세 가지 구해봤죠. 이렇게 나왔죠. 3.95 여기가 그 다음에 2는 0.85 나왔죠. 그 다음 여기가 5.55 나왔죠. 이렇게 나오나요? Z3까지 구했죠. 5.55까지. 여기에 보면 얘를 10메가로 환산하면 50메가가 10메가가 되면 25%는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요. 50메가가 10메가로 환산하면 여기 있는 10%는 얼마가 되죠? 그래서 발전기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변압기가 되겠죠. 변압기는 2%가 되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맵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것을 전체적으로 10메가로 환산한 임피던스 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직렬로 연결하니까 이거 다 더해주는 거예요. 5%와 2%와 8%. 그래서 3.95까지 더해준 거 하고 여기 5.5와 15 더해준 거가 병렬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병렬에다가 8.5 직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5%, 2%, 8%, 3.95%, 5.5와 15%가 병렬이죠.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저항 구하는 것처럼 두 개 더해주고 두 개 곱해주고. 자, 이쪽은 송전선 발전기 쪽이죠. 이쪽은 조상기 쪽이잖아요. 두 개 병렬에다가 거기에 0.85가 하나가 직렬이죠. 요게 변압기 2차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1차 쪽하고
여기가 3차 쪽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2차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요게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얘는 기준 용량이 얼마짜리죠? 기준 용량이 10MVA짜리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얘는 100메가 기준으로 되면 또 달라지겠죠. 기준 용량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돼요. 어떤 기준 용량으로 풀어도 결과는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기준 용량을 구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쉽게 나머지가 돼요. 그리고 문제 보세요. 이번에는 단락사고가 됐다. 단락 용량 구하라. 그 다음에 고장점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구하라. 그러니까 단락 용량과 단락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단락 용량과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하나요? 퍼센트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법이에요. 단락 용량은 퍼센트 Z분의 100의 기준 용량이다. 얘가 기준 용량이죠. 퍼센트 임피던스 값 결정할 때 계산될 때 이미 기준을 정해줬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얼마예요? 10메가다. 그래서 10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기준 용량을 하면 얘가 단락 용량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유도해드렸죠. 이전에 유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단락 전류 구하는 거잖아요. 자, 단락 전류를 구하는데요. 단락 전류 IS는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하죠. 얘가 무슨 전류죠? 기준 전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기준 용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 용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이 전압은 고장점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고장점에 대한 전압이 얼마인가? 변압기 2차 측이었기 때문에 77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 전류, 삼상 전류 구하는 거죠.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기준 전류 집어넣으면 얘가 고장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이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왜 나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I 값 구하는 거죠. 삼상 전력이잖아요. 이 식에서 요렇게 I 값을 구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삼상 송전선이기 때문에 송전선은 선간 전압과 선전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찾는다. 이 문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나왔고요. 관현도 문제를 좀 보면 마지막 문제에서 비차단기에 흐르는 차단 전류를 구하라 이런 문제로 나와요. 비차단기. 그러니까 문제에 유사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비차단기에 대한 고장 전력.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고장점 S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관현도 문제 다른 문제를 보면 비차단기에 대한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